이중층을 배웠으니까 세포 안과 세포 밖으로 어떻게 물질이 드나드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물질의 이동을 구분해서 배워볼 건데, 첫 번째는 확산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해주자면 확산, 두 번째는 삼투예요. 이 확산과 삼투는 뭐가 다르냐면, 이 확산은 향수를 칙 뿌렸을 때 이 향수의 농도가, 이 짙은 농도가 방 안으로 퍼지게 되죠. 그 농도에서 저 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게? 향수의 분자가. 네. 그래서 이 확산에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걸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고, 삼투는 우리가 소금물이 있었는데 그 소금물을 소금물이랑 5%의 소금물이랑 10%의 소금물이 있었어요. 그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어떠한 막을 통해서 이걸 이동하는 걸 관찰했을 때 이 더 짙은 소금물 안에 물이 들어가면 조금 더 농도가 옅어지겠죠. 네, 그래서 옅은 소금물에 있는 물이 이동하는 걸 우리는 삼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농도에 있던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겠죠. 저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로 이동하는 걸 삼투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 확산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포막에는 인지질 이중층도 있었지만 이렇게 단백질도 박혀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확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확산은 처음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하는 거. 이중층을 이용해서,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되는 거. 두 번째는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된다면 우리는 이걸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되면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을 구분해 봐야겠죠. 단순 확산은 조금 더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이 촘촘한 걸 이동시켜야 하니까 물질이 조금 더 작은 게 이동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기체 분자나, 기체 분자나 또 뭐 지방산 이런 것들과 같은 물질들을 이동시키는 걸 우리는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기체 분자나 지방산 같은. 그러면 기체 분자에는 예시로 O2와 CO2가 있겠죠. 그럼 O2와 CO2가 물질이 이동되는 현상 뭐 있을까요? 폐포. 우리가 호흡할 때 폐포와 모세혈관에서 O2와 CO2,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배웠었죠? 네, O2와 CO2가 이동되는 거, 물질이 이동되는 게 예시로 있었다. 네, 그러면 촉진 확산에서는 이 큰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 통로를 이용해서 이동이 되니까 조금 더 큰 물질들이 이동이 될 수 있겠죠. 큰 물질, 이온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온이나 아니면 포도당, 아미노산 같이 우리가 큰 분자들이 이동이 된다. 그럼 이 이온에는 대표적으로 칼륨이온, 나트륨이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칼륨이온과 나트륨이온을 통해서
이 단백질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되는 현상을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삼투인데요. 삼투는 한번 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구분해서 관찰해왔기 때문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구분해서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비커가 있었을 때 비커 안에 물을 넣었대요. 비커 안에 물을 넣었는데 어떤 물을 넣었느냐? 소금물을 넣었는데 그 소금물이 엄청 옅은 소금물을 넣었대요. 완전 이 세포의 농도보다 더 얕은 그런 물을 넣었대요. 이렇게 우리가 농도가 낮은 이 물을 우리는 이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물을 우리는 저장액이라고 해요. 저장액. 네. 그러면 삼투 현상에서는 이렇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관찰했을 때 동물세포는 주로 적혈구로 관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동물세포, 여기를 식물세포라고 본다면 그러면 동물세포에서는 이 저장액,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되겠죠. 그럼 물이 안쪽으로 이동될 겁니다. 저농도인 물이 고농도인 세포 안으로 이동하겠죠. 네. 그러면 동물세포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네, 너무 물이 많이 찬 거예요. 세포막만 있었을 때 세포막이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피가 팽창된다. 네, 그래서 부피가 팽창되고 우리가 세포막밖에 없으니까 되게 연약한 세포예요. 네, 그래서 팽창되다가 터질 수도 있어요. 터질 수도 있고, 네, 식물세포에서는 우리가 단단한 세포벽이 있죠. 네, 그래서 세포벽이 있어서 터지진 않고 팽팽해진다. 이걸 우리는 팽윤 현상이라고 합니다. 팽윤 현상. 네. 그 다음은 우리가 저장액 일대를 봤으니까, 그 다음은 조금 더 농도가 높지만 세포보다는 높지 않는 그런 액체 안에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서도 둘 다 액체 안에 넣을 건데 액체 안에 넣을 건데 이 세포 안과 세포 밖에 있는 물과의 농도가 똑같대요. 똑같죠? 그쵸? 우리가 등호라고 말하죠. 같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등장액. 네, 그러면 우리 등장액 안에서는 고농도도 없고 저농도도 없고 농도가 비슷하네요. 그러면 물질의 출입이 없을까요? 아니죠. 네, 물질은 항상 드나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고 바깥으로 빠지고 이런 역할을 한다. 바깥으로 들어오고 안으로 빠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 등장액에서도. 그럼 등장액에서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랑 바깥으로 빠지는 거랑 차이가 없죠. 네, 그래서 여기 등장액에서는 세포 모양의 변화는 없다. 네. 그 다음 이번에는 세포보다 농도가 더 높대요. 세포보다 농도가 더 높은 곳에 넣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저장액, 등장액까지 했으니까 세포의 농도가 더 높을 때는 고장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고장액에서는 우리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물이 빠질 겁니다. 바깥쪽으로 물이 빠지다 보면 우리가 세포의 부피가 많이 줄어들겠죠. 네, 얘는 쪼글쪼글해진다. 부피가 감소한다. 근데 부피가 감소하는데 우리 식물 세포에서는 세포벽이 있었죠. 그래서 세포벽 안에서 이렇게 세포벽이 있는데 세포막에서는 우리가 쪼글쪼글하게 빠지는데 세포벽은 쉽게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포막은 쪼글쪼글해지는데 세포벽은 그냥 모양이 유지된다. 이거를 우리가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됐네요. 그래서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장액 안에서는 우리가 원형질 분리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었는데 우리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까지 배웠어요. 네, 그래서 세포랑 세포의 구조, 세포 소기관의 구조를 배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세포막에서의 물질이 어떻게 세포 안으로 드나드는지를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물질이 이동되면서 화학 반응, 물질 대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